지친다. 새벽 3시 잠든 아이 옆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여자가 주방불을 켭니다. 그녀가 오늘 먹은 건 딸아이가 남긴 식은 밥 한 공기, 미역국 몇 숟갈,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사람이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이 여자의 이름은 서윤. 결혼 5년 차, 3살배기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서윤이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는 그 시간,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알람보다 빠른 건 언제나 딸아이 하윤의 울음소리입니다. 서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를 봤지만 남편 재현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회식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윤을 안아들었습니다. 결혼 전 서윤은 광고 기획사에 다녔습니다. 자신이 만든 카피가 지하철 광고판에 걸리던 날, 퇴근길에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윤이 매일 듣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하윤 엄마, 재현 씨 아내. 그 두 가지가 서윤의 전부가 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하윤을 씻기고, 이유식을 데우고, 흘린 걸 닦고, 다시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빨래를 돌리고,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는 사이, 서윤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윤이 남긴 고구마 퓨레 2숟갈, 식은 미역국 반 공기. 그게 오늘 서윤의 끼니였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서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와 허벅지에 남은 튼 살, 출산 후 갑자기 불어난 몸, 눈 밑엔 가시지 않는 붓기, 마지막으로 미용실에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퇴근에 들어오며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밥 있어? 서윤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찌개를 데우는 동안 재현의 핸드폰 알림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짧고 규칙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하윤이 숟가락 처음으로 혼자 들었어. 영상 찍어놨는데 볼래? 재현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응, 나중에. 그 말이 이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영화 보자.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마주한 자리에서 재현이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오늘 동창 모임 나갔는데.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창 모임? 회식이라고 하지 않았나? 민지 알지? 우리 고등학교 동창. 걔 지금 진짜 관리 잘하더라. 애 낳고도 몸매 하나도 안 변했어. 운동도 꾸준히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요즘 여자들 관리 안 하면 진짜 금방 티나더라. 재현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찌개를 떠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서윤의 표정 같은 건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야? 재현은 그제야 서윤을 봤습니다. 아니, 그냥 관리 좀 해보라고. 헬스장도 있잖아. 단지 내에. 하윤이 보면서 헬스장을 어떻게 가? 맡기면 되잖아. 누구한테? 짧은 침묵. 재현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그릇을 닦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무거운 감각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구나. 매일 이 집에 있으면서 나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하윤이 자는 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이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엄마는 항상 괜찮아야 하니까. 하지만 서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핸드폰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건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상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화면이 바닥으로 가도록 뒤집어 놓는 습관. 화장실을 갈 때도 들고 가는 것. 밤에 잠들기 전 불 꺼진 방에서 유난히 오래 켜져 있는 핸드폰 불빛. 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믿어야 한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보이는 거겠지.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균열이 드러난 건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재현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습니다. 서윤은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윤이 사진을 찍어주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최민지. 미리 보기로 내용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 보고 싶다.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리가 텅 빈 것 같은데 동시에 무언가가 꽉 차는 느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TV가 지직거리다가 화면이 꺼지는 것처럼. 재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재현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민지, 남편이 비교했던 그 동창생, 관리 잘하고 몸매 하나도 안 변했다던 그 여자. 서윤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은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하윤을 안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모든 것이 다시 보였습니다. 더 자주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 늦어지는 퇴근, 주말에 갑자기 생기는 급한 약속, 예전보다 신경 쓰는 외모, 그리고 서윤에게는 점점 짧아지는 대화.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그 진실을 꺼내는 순간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윤이의 세계가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윤은 그렇게 사흘을 버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 서윤은 재현이 잠든 뒤 핸드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 기념일이었다. 카카오톡을 열었더니 최민지와의 2달치 대화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둘이 나눈 대화를 보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어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민지랑 얼마나 됐어? 재현의 손이 넥타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뭔 소리야? 얼마나 됐냐고. 재현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맸습니다. 핸드폰 봤어? 응. 그건 사생활 침해야. 그 말에 서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웃을 줄 몰랐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생활? 그래, 맞아, 사생활이지. 근데 나는 사생활이 없잖아. 아이 낳고 나서 내 사생활 같은 거 없잖아.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잠도 혼자 못 자고. 그 사이에 당신은 사생활 즐기고 있었네. 하윤이 일어나기 전에 나가줘. 오늘은 그게 다야. 재현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하윤이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하윤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몸이 가슴에 닿는 순간, 그때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요. 무너지는 것과 쓰러지는 건 다릅니다. 서윤은 무너졌지만 쓰러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얘기는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재현은 처음엔 부정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건 금방 드러났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서윤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5년이 정리된다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시작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혼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서윤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 큰 캐리어 하나, 아이짐 가방 하나, 기저귀 가방. 서윤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옷 몇 벌, 하윤이 좋아하는 인형과 장난감, 아이 겨울옷 일체,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다이어리. 짐을 싸다가 서윤은 그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20대의 서윤이 적어놓은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언젠간 내 이름으로 된 카피를 잡지에 싣고 싶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좋아하는 사람이랑 야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 먹기.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다이어리를 캐리어 안에 넣었습니다. 맨 위에 친정엄마 집 문을 두드린 건 오후 2시였습니다. 하윤을 안고 캐리어를 끌고 엄마는 문을 열자마자 서윤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으로 비켜서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 무슨 일이야? 진작에 말하지. 그런 말 없이 그냥 자리를 내어주는 것. 서유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엄마가 차를 끓여오면서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니요. 그럼 밥 먹어. 일은 밥 먹고 나서 생각해. 서유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 3가지, 그리고 누군가 차려준 밥상. 별것 아닌 것이 눈물이 날 것처럼 고마웠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끼였습니다. 서윤이 친정에 머무는 동안 재현 쪽에서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처음엔 하윤이 보고 싶다는 말이었고, 다음엔 생활비 이야기였고, 그 다음엔 변호사 얘기였습니다. 서윤은 모든 연락을 짧게 처리했습니다. 감정을 씻지 않고 사무적으로. 그 과정에서 서윤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현실의 문제라는 것. 어디서 살 것인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5년간 멈춰있던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친정 방 한켠에 앉아 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 1. 양육권 및 양육비 협의 완료. 2. 임시 거처 마련. 3. 취업 준비 재개 경력 단절 5년. 4. 하윤이 어린이집 등록. 5. 나를 다시 찾는 것. 5번째 항목 앞에서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는다는 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윤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형마트, 서윤이 하윤의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주침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과일 코너 앞이었습니다. 서윤이 하윤에게 딸기를 보여주며 이게 뭐야? 하고 묻는 순간 시야 한켠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피부가 좋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잘 고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민지였습니다. 서윤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 할 말이 있나?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재현과의 정리는 끝났고 민지는 그냥 재현이 선택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원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분노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데 민지가 먼저 서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지가 먼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서윤이 말을 꺼냈습니다. 최민지 씨죠? 네. 할 말 있어서요. 마트 안카페 코너.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민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방어적인 말투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건지, 상처를 주고 싶은 건지, 막상 앞에 앉으니 달랐습니다. 사과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저는 재현 씨랑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뭘 요구할 것도 없고, 그냥
이의 아빠가 어떤 남자인지는 당신도 알겠죠. 잘 생각하세요. 그게 다예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하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속이 시원한가? 글쎄요.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응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채로 그 앞에 서 있는 것,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것,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것, 그것이 서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징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친정방에 누워 하윤이 잠드는 걸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서윤의 손목을 꼭 쥔 채 새근새근 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열어 예전에 다니던 광고 기획사 대표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지만 지웠다가 다시 썼다를 반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렸습니다. 서윤입니다. 혹시 지금 포지션 있으시면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기 내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5년 만에 보내는 업무 연락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설레서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대표에게 답장이 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반갑네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와요. 서윤은 그 문장을 5번쯤 읽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니 공백이 눈에 보였습니다. 최근 직장 공백 5년. 서윤은 그 칸을 고쳐 썼습니다. 육아 전담 5년. 그리고 괄호 안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아이 언어 발달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일정 관리, 위기 대응, 다중 업무 동시 수행.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5년은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무급 직장이었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김 대표는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즘 어떤 광고가 좋더냐고, 어떤 카피에 마음이 갔냐고 물었습니다. 육아용품 광고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입장에서 저 카피는 아니다. 저 문구는 진짜다. 이런 거요. 5년 동안 소비자로 살았으니까요. 김 대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꽤 쓸모 있는 경험인데. 꽤 쓸모 있는 경험. 서윤은 그 말에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서윤은 하윤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잎이 나기 시작했고 공기가 조금 달콤해졌습니다. 서윤이 가장 두려웠던 건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5년을 비워두면 자리가 없어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마치 돌아올 수 없는 사람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제 압니다. 자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걸. 합격 통보는 열흘 후에 왔습니다.
주 4일째 재택 혼합 근무,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확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방 안에서 하윤을 안고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하윤이 깔깔 웃었습니다. 서윤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서윤의 작은 월세집, 이전보다 좁지만 훨씬 밝았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윤이 그림을 그리고 서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립니다. 핸드드립으로. 오래 걸리고 번거롭지만 그 시간이 좋습니다. 자기만의 10분.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윤의 등원 준비를 하는 아침. 엄마, 이따 데리러 와? 당연하지. 꼭 올게. 빨리 와. 응. 하윤이 어린이집으로 뛰어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서윤은 생각합니다. 저 아이가 나중에 엄마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냐고. 항상 지쳐있던 엄마. 눈물을 숨기던 엄마. 자기 자신을 지워가던 엄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오늘도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